지난 영상에서 무릎 주변 근육 강화를 통해서 연골이 닳아도 마라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무릎과 무릎 사이의 공간을 근육이 잡아주면서 연골이 닳아서 하지 못하는 그 완충작용을 근육이 대신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근력 운동만 하면 무릎이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무릎이 아픈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무릎 통증은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만 잘해줘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릎 통증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도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절이 있습니다. 골절. 보통 강력한 외상으로 발생을 하고요. 이제 무릎이 강하게 어딘가에 부딪힌다거나 하는 경우에 생기고, 강한 외상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충격이 이제 슬개골에 계속 균열을 만들면서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진 거기 때문에 운동이라던가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대 손상이 있습니다. 인대 손상은 운동할 때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니면 운동량이 평소 많이 부족한데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에 보통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외측 측부인대, 혹은 내측 측부인대, 그리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장경인대, 이게 보통 무릎 주변에 이제 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다들 인대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대가 짧아졌다, 혹은 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인대는 뼈와 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짧아지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마치 이제 뼈처럼 단단한 조직이죠. 이제 그래서 인대가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대 주변 근육에 이제 텐션이 올라가고 이제 타이트해지고 하면서 인대의 스트레스가 이제 증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대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인대가 손상되거나 이제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대가 짧아졌다는 것은 주변 근육이 이제 타이트해져서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칭만 잘해줘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대가 손상이 됐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인대가 아주 많이 손상이 되면 이제 완전 파열 혹은 이제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 하지만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보존적인 치료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라던가 이제 물리 치료 혹은 운동 치료들이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인대 같은 경우는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실 때도 충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연골의 손상이 있습니다. 보통 반월상 연골판이 많이 손상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 역시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었고요. 이 연골은 이제 뼈 사이에 있고 이제 혈관의 분포가 적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당하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회복이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이제 그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거나 봉합하기가 어려우면 그 부위를 잘라내는 등의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뭐 다 손상이 됐다 그래서 다 수술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 찢어지긴 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마라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당시에는 뛰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아프고 불편했는데요. 그래도 그 이후에 계속 꾸준한 근력 강화를 해줬더니 지금은 1년에 두세 번씩 풀코스를 계속 뛰고 있고요. 한 달에 200~300km를 거의 매년 달리고 있는데도 무릎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강화 운동이 동반이 된다면 이렇게 마라톤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골판이 손상됐다고 해도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골판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손상이 되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힘줄의 손상이 있습니다. 이제 힘줄이나 근육에 손상이 되는 경우인데요. 일단 힘줄은 근육이 뼈에 부착하기 위해서 그 형태가 바뀐 게 바로 힘줄이기 때문에 이제 근육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대나 연골과는 다르게 회복이 빠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공급이 잘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무릎 내전근 문제로 발생하는 거위발건염, 아니면 대퇴사두근 문제로 발생하는 대퇴사두건염, 혹은 슬개건염 등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제 워낙 흔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제 회복이 빠르다는 점 때문에 보통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계속 회복되고 부상당하고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는 파텔라 피머럴 페인 신드롬이라고 해서 그 앞 약자를 따서 PFPS라고도 많이 불리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신드롬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주로 의심이 되는 원인은 이제 무릎 주변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슬개골이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주시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스트레칭과 운동을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내반슬, 외반슬, 평발 등과 같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통증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상당수의 무릎 통증을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근력 강화를 통해서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할 거고요. 그렇다고 강화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이렇게 되면 슬개골의 정확한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하체 근육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서 또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하체 근육의 균형을 맞추고 슬개골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면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